아닙니다. 발음하고 발음 틀립니다.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안녕하세요. 범하게 드리는 인호무사 이지만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건지 저건지 애매한 인사노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좀 답을 내려드리는, 애매한 것 정해드리는 컨셉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고 틀리시는 그런 인사노무 상식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휴일날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에 대해서 1.5배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50%씩 할증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휴일근로 50% 할증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8시간이 넘는 근무면 휴일근무지만 연장근무란 말이죠. 그럼 그 2시간에 대해서는 50이 또 할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0%가 지급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일하는 시간이 밤 10시 넘어서 걸린다. 그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이기도 하죠. 그럼 또 50이 가산됩니다. 최대 특정 시간대에는 250%가 지급돼야 됩니다. 발음하고 발음 틀립니다. 어떤 의미냐면, 임금체계는 월급제 아니면 시급제죠.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해야 될 날, 평일에 대해서는 다 기본급의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평일 중에 하루가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그날 출근을 안 해도 그 기본급은 온전히 보전받는 거죠. 그리고 그날 만약에 출근을 했어요. 노동절이나 추석 때 나와서 근무를 했다. 또 휴일날 일했기 때문에 50% 할증된 150%가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즉 월급제는 100은 그대로 남아있고 150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본급이라는 게 미리 정해졌지 않는 시급제들은 그날 나와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에 수요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요,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래 일해야 되는 시간만큼은 시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가 지급이 되고, 또 일액 때문에 발생되는 150%가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없던 0에서 시작하면 100이 지급되고 150이 지급돼서 250이 맞는 거고요. 월급제는 출발선이 0이 아니라 100%였기 때문에 150만 더해져가지고 250%가 되는 겁니다. 즉 250%가 맞는 건데, 월급제는 100은 미리 선지급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반의 휴가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 쉬는 일요일을 근무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해주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1대1로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동의서나 계약서에 따라서 미리 이제 평일과 근무일이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별도의 휴일 수당 없이 가능하고요. 공휴일은 좀 다릅니다. 방법은 비슷한데,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개별 직원들과 하시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를 뽑고 그 근로자 대표와 노사비서를 써가지고 설, 명절, 추석, 연휴에 대한 공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날 3일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1대1로 평일과 휴일이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배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테고리별로, 노동법의 카테고리별로 5인 미만일 때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여전히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연차 휴가가 발생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해고의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가 특별하게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일 근무를 했을 때 50%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되고, 퇴직금을 주셔야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일하거나 몇 시간만 일하는 걸로 끝나는 일당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가 노동청 진정이 들어가면 이거 바로 벌금 상황입니다. 대표님들 전과가 생기는 거죠. 첫 근무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쓰셔야 되고요. 일용직, 시간제 다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야근을 공짜로 시킬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를 짜실 때는 기본급 있고 몇 시간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하는 걸로 약속할지를 나눠가지고 정확히 담아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만 해당 수당을 선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따로 계산해서 더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임금체불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사실 지금 노동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로감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권장했겠지만 법에서 말하는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기에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7월 10일 그 사이에 지금까지 얼마나 썼고 얼마가 남았으니까 그 사용 계획을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문서를 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쉬게끔 해야지만이 온전하게 법을 지킨 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사용 촉진 안 하신 겁니다. 사용 촉진을 했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휴가 사용 계획을 냈습니다. 그날 바쁘다고 해서 출근했어요. 그러면 휴가를 사용 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당신은 휴가를 쓰기로 한 날이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쉬세요라고 하는 액션을 회사가 취해놓지 않는다면 그 휴가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수당으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차일에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휴가를 쓰게끔 하고자 하신다면 돌려보내는, 즉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액션까지 취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실질을 보기 때문에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정확히 받는 건지, 고정급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근로자에 해당되면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90%만 줘도 되냐?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의 계약직일 경우에는, 즉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된 계약의 경우에는 첫 3개월에 90%만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6개월 계약인데 3개월 동안 90%만 지급한다. 아니면 아예 3개월 계약인데 3개월 동안 다 90%만 지급한다. 다 무효고요. 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무조건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해고할 수 있냐? 이거는 수습 계약 기간 동안은 좀 더 해고의 폭이 넓을 수는 있어요. 그 직원이 우리랑 안 맞고 업무 지시가 잘 안 통하고 너무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는 좀 돼야 되고 프리 패스로 해고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